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우리 월드컵 국가대표팀의 귀국길에 환호가 함께한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박수를 받게 됩니다. 험난한 투자의 길에서 또 배트맨 3부와 함께 끝까지 웃을 수 있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담 참여 방법은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고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이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예, 이제 일주일 내내 좀 하락을 좀 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추세가 이제 반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 점검의 또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 날 한번 포트폴리오 점검과 함께 또 향후 뭐 전략도 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 좀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날 연속해서 내림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임상현 파트너님 어떻게 보셨을지 보다 더 꼼꼼하게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증시했던 급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선방을 좀 했는데 어제 많이 급락을 좀 했기 때문에 오늘 약세가 좀 보여준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코스피 이제 지수를 보면서 현재 단기 급락은 보통 5일 정도가 되면은 마무리가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현재 뭐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면은 지난번 해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음봉에서 좀 음봉이 십자 도징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뺀다면은 정확하게 이제 5일 정도가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고점을 치는 기간 그다음에 저점 마무리 십자 도지형 이걸 빼면은 약 5일 정도의 조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기 고점에서 오늘까지가 약 5일 정도가 좀 되기 때문에 거의 단기 급락은 거의 마무리 졌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 이제 큰 흐름으로 한번 보면은 현재 반등이 굉장히 세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데 전체 이제 최근에 흐름들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요걸로 한번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이중 채널의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이제 박스권의 하단선에 좀 있습니다. 하단선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근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이중 바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반등과 숨구르기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줄 확률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FOMC 회의 결과 마지막 12월에 어떤 그 중순 정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현재 바닥 다지는 국면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의 흐름들은 호재 악재 이런 것보다는 지나치게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그 박스권의 플랫 어떤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봉의 형태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21선 돌파 안착이라는 가장 단순한 흐름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음봉부터 오늘까지가 약 12주 정도가 11주가 됩니다. 12주가 되면은 약 3개월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 이후로는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큰 변곡점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제가 이 3개월 주기 사이클을 약간 보고 있는데 그럼 3개월 주기 사이클이
나름대로 어떤 의미 있는 지지선이냐, 의미 있는 변곡점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지난번에 저점하고 추가 저점의 사이클을 한번 보면은 이때하고도 거의 보면은 약 12주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정확하게 일치하죠. 결국은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현재 일시 현재 반등과 큰 하락, 그다음에 상승과 그다음에 눌림목 이렇게 좀 되면은 역 헤드앤숄더 형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볼 필요가 있고 올봉상으로 한번 다시 한산해서 보면은 보통 2개월 상승, 1개월 조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재 뭐 12월 말까지 최소한 약간 행보 국면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현재 그 금투세, 그다음에 대주주 자극 요건 완화 이 여부가 이제 큰 자금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인데 현재 오늘 뭐 증권 관계자분하고 한번 만났는데 현재 증권사 비유가 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내년 됩니까 했더니 내년은 이제 상저하고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비유가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같은 자기 증권사 직원이지만은 내가 12년 동안 살아오면서 증권사에 매년 전망을 하는데 12년 동안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을까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냐면은 작년에 상저하고라겠죠. 근데 현재 올해죠, 올해 재작년에 전망인데 상저하고라 했는데 상저하저가 좀 됐던 뭐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전망치가 상저하고인데 뭐 지켜봤는데 저는 반대로 상고하저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세계적으로 현재 금리 인상이 되면은 그 후폭풍이 돼서 소비 심리 유출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 어떤 위축 이런 부분들이 쓰나미가 상당히 다 많이 다가올 거라는 어떤 어두운 전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전체 이제 거래소 지수의 흐름들을 보면은 지나치게 많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삼각수렴의 형태가 나와주는 흐름 속에서 현재 연초에 또는 그 상반기는 반등을 하고 하반기는 그 침체 후 영향 때문에 빠지다가 현재 턴어라운딩이 저는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단 그 삼각수렴형의 형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 사람, 그다음 경기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더 이게 반영이 안 됐다.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 유축이 더 다가올 것이라는 어떤 팽팽한 힘의 어떤 균형점이기 때문에 삼각수렴의 형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된다는 점에서 한번 그 참고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 전망 같은 경우도 과연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좋을 것인지 이렇게 논한다면은 첫 번째 부분들은 네옴시티 부분들이 워낙 큰 수주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방산 뭐 이렇게 풍력 뭐 이런 것보다도 월등한 규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 가장 커다란 이슈를 뽑는다면은 현재 한류 콘텐츠 관련된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콘텐츠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각 섹터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좀 현재 한번 그 증시에서 크게 이제 시세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콘텐츠 테마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화장품 테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3년 동안 이제 그 현재 내수나 현재 그 이 생활 경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제 침체된 부분들이 4차 어떤 그 트렌드를 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현재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화장품주가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대장 섹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이나 다른 프로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예전에
최근에 어떤 크게 시세를 냈던 뭐 코리아나 부분이죠. 그래 코리아나 그다음에 항구 상품 이 부분들을 잘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단기 급등 뒤에 약간 숨고르기 매매 공방이기 때문에 약간 분할 매수 차원에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한번 관심을 가질 부분들은 항구 상품입니다. 급등 뒤로 음봉 때 계속해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언급을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바닥에서 첫 대량 거래가 터진 화장품주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이렇게 보자면은 실리콘2 부분들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실리콘2 그다음에 오가닉틱 현재 이게 오가닉틱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제 상승 삿바 형태를 주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바닥에서 현재 그 본격적으로 일어날 부분들을 잉글우드 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내년에 주도할 부분들이 특별한 어떤 섹터 대장주가 없기 때문에 뉴페이스가 한류 쪽의 어떤 흐름들, 콘텐츠도 좋고요, 음식료도 좋고, 그다음에 이런 그 부분들도 괜찮지 않겠냐. 그 중에서 저는 화장품 쪽, 네옴시티 쪽, 두 가지 섹터를 한번 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장 분석에 더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 그리고 기대되는 섹터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를 보다 더 꼼꼼하게 진단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종목 상담에 더해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24시간 파트너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은 화면 통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다양한 투자 팁 얻을 수 있는 이 노란톡 들어오시는 참여 방법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접수는 저희가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와 문자, 유튜브 3가지 방법으로 접수 계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럼 오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 만나볼게요. 사막 콘덴서 보내주셨네요. 63,000원에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요. 사막 콘덴서 16거래일째 외국인이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4일 연속해서 내린 것처럼 사막 콘덴서 역시도 나흘 연속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요. 오늘도 2% 넘게 내리면서 32,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6만 원 선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3만 원 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고심이 좀 크실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파트너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전체 어떤 전자제품, 그다음에 MLCC 관련된 콘덴서 관련된 그런 부분에 모든 것을 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약간은 독점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현재 왜 이럴까요? 이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약간 시총도 약간 무거운 편이고 예. 또 이제 바닥을 다지는 부분이고 경기에 민감주 어떤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반도체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이 된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질수의 흐름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좀 되고 있는 좀 상황이고 또 이제 반도체 쪽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차량용 쪽으로도 이제 공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 전망은 상당히 밝은 그런 그 내용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그 지수 약세 때문에 좀 야금야금 좀 빠져서
좀 힘이 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바닥에서 현재 보통 단기 조정은 일주일 정도 좀 되고요. 그다음에 약간 길어진 경우는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됩니다. 물론 이거는 상승의 어떤 그 파동의 이제 비율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외해놓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달의 어떤 조정인데 지금은 조정의 어떤 국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체 이제 이 저점에서 이제 29,000에서 출발이 좀 됐고요. 이걸 전체 절반 정도 하게 되면은 절반에서 살짝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바닥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17일이네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17일인데 제가 보통 거의 한 달간 약간 조정이 길어지는 부분들은 거의 한 달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약 한 3, 4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FOMC 회의 결과 이런 부분하고 거의 날짜가 약간 일치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등이 약간 뭐 들어와 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저점에서 올라온 부분들, 그다음에 흑산병이기 때문에 흑산병이면 보통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이 나와줄 수 있다. 약간 오버되게 이제 빠졌지만은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은 반등이 될 확률이 많다. 다만 지금은 매수가가 오래전에 매수를 했고 또 장기 투자로 약간 장기적으로 침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이제 무타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바닥을 다지는 현재 3만 원대 초반대 지금 현재 이 가격대 정도가 되는 시점에서 약간 분할 매수를 좀 해서 비중은 높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연말 연초 내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번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번 상승이 약간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와주더라도 큰 폭의 상승들은 아니고 이 조정의 저점의 진폭에 종수봐야 되는 이 시점까지는 약간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약간 장기적으로 약간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은 약 48,000원, 45,000원 이 정도 내까지는 현재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면은 한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힘들겠지만은 약간 중기적으로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매도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사만 콘덴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장 이 자체가 좀 눌리다 보니까 같이 덩달아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종목 자체의 전망은 밝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 뒤에 탈출하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투산이요. 두산 종목 가져오셨고요. 네, 잘 들어갔는데 회사가 잘 들어갔는데 못 들어갔는데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아,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5,000원에 80%요. 네, 두산 85,000원에 비중 80% 맞으시죠? 네. 네, 지금 두산 종목 보니까요. 오늘 0.5% 가까이 올라서 8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매수하신 오늘 들어갔어요. 가격이 오늘 3시에 들어갔어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85,000원. 그러니까 네. 오늘 종가와 굉장히 유사한 가격이신데요. 네.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그 투산 회사가 괜찮았는데 다 샀는데 못 샀는데 몰라서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크신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네. 상담 넘겨드릴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두산을 이제 매수하게 된 부분들은 그 약간 뭐 동기나 뭐 이런 거 좀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동기로 이제 매수를 하셨는가요? 투산 하도 회사가 크길래 예. 제 집에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예. 두산 같은 경우는 그 지주회사 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두산 에너빌티, 옛날 두산중공업, 또 두산바켓 이런 부분에 네. 이제 지주회사 쪽에 좀 해당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회사의 어떤 가치를
충분히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반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현재 미래 에너지 사업을 거의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이제 내용으로 현재 재무제표상으로 잠깐 보시면은 이제 2022년에 이렇게 올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매출이 굉장히 많이 좀 올해 부분보다도 내년도 그 부분들이 약 10% 내외의 어떤 그 상승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현재 퍼 가치가 내년 추정치로 보면은 한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딩이 올해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성장력들이 더해지고 PBR도 1 이하이기 때문에 약간 뭐 저평가 국면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이제 지수 때문에 조금 약간 밀려줬습니다만은 전체 이제 큰 트렌드 흐름이 이 박스권, 그러니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보면은 이 박스권 채널을 가지고 계속 급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지금은 이 하단 추세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매수가가 이제 85,000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괜찮습니다만은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80%. 현재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점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단기 저점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박스권 채널의 이제 상단 부분까지는 약간 올라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으로 이제 따진다면은 거의 이제 상단 부분의 근처까지 가면은 거의 1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약 85,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10만 원 가까이 한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약간 추세적으로 약간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매도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좀 도움이 되신? 10만 원 주면은 매도해야 되죠? 예, 이제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예, 매도를 하셨다가 뭐 저점 재매수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기관 투자자가 6거래 연속해서 팔아치우고는 있지만 앞으로 추세상 10만 원 선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또 기분 좋게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플렉스 보내주셨네요. 5,5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라고 하십니다. 티플렉스 히토류 테마죠.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4,06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요. 티플렉스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플렉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스테인리스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잘 알려진 것은 이제 티타늄 관련된 뭐 그런 이슈, 그다음에 티타늄 현재 그 히토류 관련된 뭐 이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바닥에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등락이 되면서 최근에 리튬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히토류 관련된 부분도 하나의 이슈적으로 한번 움직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했던 이슈 부분들이 현재 히토류 쪽으로는 약간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의 리튬 쪽으로 많이 옮겨지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거의 약간 움직임이 거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가 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쪽 그 현재 식량 관련된 뭐 종목군들이 일부 약간 움직여주는 어떤 모습들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히토류 다른 광물 쪽, 뭐 이런 인플레이션 쪽으로 확대는 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약간 그 철강 쪽은 약간 이슈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탄소 관련된 탄소세를 관세로 이제 부과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관련해 EU하고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뭐 철강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움직여주는 경우가 있지만은 나머지는 조금 이제 침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슈화가 좀 되지 않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반등이 되면은 약간 매도 전략들, 약간 크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그냥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T플렉스 같은 경우도 전체 최근에 이제 시총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약간 시총이 한 1,000억 미만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그 테마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티타늄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간 특별한 이제 테마가 이렇게 끌만한 이슈가 좀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거의 한 박스권. 현재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 그다음에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을 보면은 거의 하단선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가 이제 저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약간 돌아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되면은 21선을 중심으로 이제 위아래 대칭된 상단의 가격이 약 4,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500원 정도가 되면은 약간 그 매도를 좀 해서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냐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매수가가 현재 5,500원 정도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물타기를 조금 많이는 할 필요는 없고 조금 물타기를 하셨다가 평균 단가를 좀 낮춰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현재 매수가 근처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정도 4,5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좀 팔거나 이제 종목 교체 쪽으로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한 뒤에 4,500원 선까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포트를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매매 전화드렸어요. 아, 네,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 가격이요. 네, 59만 1,200원. 59만 1,200원의 비중 얼마실까요? 50주에 50%였었는데 네, 조금 더 사서 네. 80%가 됐어요. 아. 물 타갖고. 네. 아, 네, 그러시군요. 지금 저희가 그 통화상으로 네. 볼륨 소리가 좀 들려서 그런데요. TV 볼륨 혹시 켜져 있다면 낮춰주시면 껐어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럼 껐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시장이 눌리더라도 눌리든지 말든지 굉장히 또 힘이 좋은 모습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0.72% 오르면서 56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 매수하신 가격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예전에는 이걸로 돈을 벌었어요. 네. 돈을 벌었는데, 예. 어쩌다가 내가 잘못 사갖고, 네. 계산을 잘못해갖고 이렇게 됐는데, 예. 이게 언제쯤 올라갈까? 이 매수 가격 위로 언제쯤이면 올라올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도 11월 11일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아직까지 또 크게 하락은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얼른 매수가 위로 올라가시면 좋을 텐데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열심히 담아주고 있는 반면 기관 투자자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흐름 이어질지 임상현 파트너님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자, 반갑고요. 네. 자, 우리 이제 사모님께서도, 너무 비중이 많습니다. 80% 정도.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오늘은 거의 몰빵을 많이 하신 분, 속된 말로 이런 분들이 전화를 주셨는데, 아무튼 두 분 다 약간 우량주이기 때문에 약간 마음이 놓입니다만은 이제 비중이 높다는 거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특별한 이제 설명을 좀 안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전기차 배터리 어떤 산업들이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해주고 있고 현재 증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예상된 부분들도
되고 올해 매출 부분들이 약 25조, 24조 정도 되고요. 내년은 거의 한 36조. 그러니까 전체 캐파로 보면은 매년 뭐 50%씩 급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벌써 130점이면 어마어마한 시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와 준 것은 그만큼 매출이라든가 이렇게 미래 전망성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좀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로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은 보통 60일 주기마다 또 60일선마다 하나의 반등이 약간 주어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정말로 60일마다 60일 지선마다 올라가는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조점에서 보면은 여기 이 가격선에서 보면은 60일 뒤로 후퇴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바닥이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다시 눌림목 바닥까지가 딱 60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상승을 좀 해서 조정을 보인 자리 60일선 근처죠. 그다음에 60일 주기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주기로 확대를 이제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가 아니고 한 60일 정도 주기가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번 이 고점을 돌파를 할 때마다 이제 어떤 특성을 약간 보여주는지 한번 차트를 보면은 이 조정의 진폭의 종수배만큼 반전을 하고 물론 종수배보다 살짝 오버슈팅이 됐습니다만은 오버슈팅이 됐다가 이게 약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차트를 말하면 N자형의 일반적인 전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제 상승과 조정 행보가 좀 더 이제 진행이 되지만은 좀 더 이제 진행이 된 다음에 좀 행보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거의 12월 말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수렴이 완성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현재 상승 반전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1선과 60일선이 약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거의 수렴에 끝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해당이 되고 또 증권사 보고서의 목표가가 대략적으로 대부분 70만 원이 좀 못된 가격, 또 70만 원, 또 71만 원 이렇게 다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은 넘어가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때 했던 그 목표가의 진폭을 했던 것처럼 현재 63만 원이 이제 고점에 해당이 되고 저점이 현재 5만 원 정도가 좀 진행이 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8만 원, 7만 원 정도가 진폭입니다. 그래서 63만 원에 대한 약 한 8만 원, 7만 원 정도가 되면은 70만 원, 7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0만 원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증권사 목표가가 괜히 이렇게 폼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계산으로 잡기 때문에 증권사의 목표치 70만 원, 또 71만 원이 거의 제가 했던 기술적 분석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지난번에도 한번 돈을 버셨다는데 이번에도 돈을 좀 벌 확률이 조금 많습니다. 다만 답답한 어떤 기간이 또 있다 할지라도 현재 좀 지나시면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말이 없다가 돈을 번다 하니까 빙긋이 웃으시는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돈 되셨나요? 예. 근데 12월 달에 이게 예. 12월 한 말쯤 되면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이제 대주주 쪽하고 금투세 빠르게. 관련된 그런 이슈 때문에 조금 빠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등락이 12월 말까지는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다행히 대주주 완화 욕구이나 이런 금투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 가닥이 있으면은 또 연말 베팅이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는 빠지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돼요. 예,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비중이 크신데요. 그래도 다행히 70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기분 좋게 끝에 웃으면서 익절하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가져오셨고요. 매수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16,500원에 80%예요. 16,500원에 비중 많이 담으셨네요. 오늘 좀 비중 크게 담으신 분들이 전화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80% 비중 한 번에 담으셨어요? 아니, 보탰어요. 오늘 됐는데 네.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보탰어요. 예, 계속 좀 주가가 내리다 보니까 추가 매수에 나서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원전 대표 주자 중 하나인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해주면서 0.3% 오른 15,9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럼 매수하신 지 보유하신 기간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한 5개월인가 6개월인 게 돼요. 꽤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예. 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이게 앞으로 뭐 저는 한 2만 원이나 갈까 싶어가지고 네. 선생님한테 주문을 여쭤보려고 얼마 좀 갈라는지 궁금했어요. 예, 2만 원 목표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2만 원 선까지 이 주가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께 넘겨드릴게요. 예. 예, 반갑고요. 오늘 예, 오신 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전화하신 분들 공통점이 거의 한 비중이 보통 80%씩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 뭐 연합 정도 그 연합해서 전화를 좀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한 기본이 80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중이 많으신데요. 예. 그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공통점은 뭐냐면 그만큼 확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은 뭐 나쁘지 않고 다 괜찮습니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알다시피 이제 에너지 관련된 뭐 이런 부분에 거의 탑 클래스에 해당이 되고 또 원전 풍력 현재 뭐 이런 부분에서도 탑 클래스에 좀 해당이 되고 또 현재 발전기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해수 담수화에서 나름대로의 탑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원전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사우디 현재 네옴시티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해수 담수화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탑픽 기술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체코 원전도 좀 어느 정도 현재 이슈가 좀 되고 있고 또 사우디 원전도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엘리베이터는 성장력이나 미래 성장은 굉장히 밝다. 이런 점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PBR이나 POP 이 부분들이 약간은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거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미래 전망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슈가 좀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의 어떤 이슈가 상대적으로 많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좀 있고요. 두산 에너비티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산 에너비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급락을 좀 했습니다. 급락을 좀 했고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파동은 급락이 되면은 기본적인 절반까지는 되돌림을 준다 합니다. 그러면 되돌림이 이제 저항가에서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되돌림까지 왔어요. 그러면 되돌림에서 왔고 이 추가 고점을 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되는데 조정도 뭐냐? 이 올라온 폭의 절반까지는 조정이 된다. 근데 절반을 못 왔습니다. 절반 살짝 위에서 약간 끝나주는 모습인데 이평선을 보면은 거의 한 21선, 61선에서 계속 행보 국면, 15만 원, 16만 원대에서 행보 국면을 하다가 반전이 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3주 정도 조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바닥다지게 한 일주 정도가 진행이 되면은 한번 반전이 좀 일어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은 다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전체 눌림목 좀 해당이 되는 자리를 한번 진폭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은 약 2만 원대가 좀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2만 원까지는 좀 상승을 해줄 수가 있는데 2만 원이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21선이 어떤 이 고점, 그러니까 이게 등선이라 보면은 상등선의 이제 고점하고 거의 일치를 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숨어 있는 저항선의 저항선이고 또 여기서 고점에서
현재 하락을 했을 때 갭으로 떠졌습니다. 갭이라는 것은 하나의 층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층의 이제 중심축으로 보면은 거의 2만 원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만 원 가까이는 한 번 정도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에서 매도 전략을 가지고 약간 대응을 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도움 되셨나요? 예, 많이 도움됐어요. 선생님 말씀이 상세히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의문이 많은데 예. 이제 3분기, 4분기가 성적이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해요. 두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아직 매출하는 부분들이 이제 꾸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앞으로 이제 수주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예. 대형주 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보는 것이 해수 담수화입니다. 두산 엘리베이터가 해수 담사에서 가장 톱픽의 기술이고 앞으로 모든 부분에서 가장 약간의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예, 때문에. 그럼 2만 원까지 가면은 제가 매도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예, 해주시고요. 선생님만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예. 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큰 도움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바로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세비캠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11만 7천 원에 비중 35%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8월에 데뷔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폐배터리 관련한 테마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신규 상장한 이후에 한 달 새 20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후에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9만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세비캠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폐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미래 성장 어떤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폐 배터리가 되려면은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하는데 5, 6년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매출은 당장은 적게 나오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매출이 좀 뒤따르지 않는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한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좀 생각이 되는데 한번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세비캠 같은 경우는 고점이 이제 1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주식은 항시 이제 조정이 오면은 대형주 기준입니다. 대형주나 이제 중형주 많이 오른 거 빼고 반토막이 되면은 그때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8만 원에 대한 나누기 2 하면은 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만 원이 거의 저점으로 좀 다가온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약간 장기 조정. 약간 이런 급등주 조정은 거의 기본적으로 약 3개월 정도가 조정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내지 3개월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고점에서 여기까지는 캔들 수는 제가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대략 60일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한번 재보면은 지금까지가 여기까지가 현재 이 저점까지가 61일입니다. 61일. 그리고 지금 거의 쌍바닥 패턴을 약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반등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조정이 한 지난주에 정도 됐고 지금은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한번 주어질 확률이 많다. 낙폭과대에 대한 파동이라는 것은 항시 급나가면 되돌림. 그다음에 급등하면 절반 빠지고 이것이 영원히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급나가면 조정이 이걸 세부 파동으로 보면은 상승 5파, 그다음에 조정 3파, 이건 엘리프트 파동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뒤집으면은 하락 5파, 되돌림 3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걸 두 개를 연결해 보면은 상승과 조정이 박스가 영원히 반복이 되는 박스권 채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으로 약간 보시면은 지금은 11만 7천 원 정도 좀 되셨다는데 지금은 이제 비중이 많으니까 물타기를 할 필요는 없다 좀 생각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된다면은 최소한
현재 61선이죠. 61선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약 11만 7천 원이지만 11만 7천 원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물론 장이 좋으면 갈 수가 있지만은 11만 원 정도가 된 가격대가 한 번은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현재 매도를 한번 해보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비킴 반등을 기다렸다가 탈출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챔피언님께서 드림 시큐리티 여쭤봐 주셨네요. 2,99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이 15%라고 하시는데요. 목표가와 대응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이제 보안 전문 기업이죠. 10월 중순에 대부분의 많은 종목들이 신저가 경신할 때 함께 떨어지면서 신저가까지 밀리기는 했지만 그 이후 들어서 계속 좀 반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 2% 가까이 빠지면서 2,95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드림 시큐리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진단받아 보겠습니다. 예.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뭐 알다시피 보안 관련된 뭐 그런 네. 이슈가 있고요. 이제 생체 인증 관련된 뭐 이슈가 있고 최근에 애플페이 관련된 뭐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IT 쪽이 상당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카카오페이의 어떤 그 투자 관련된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약간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그 이슈가 좀 부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드림 시큐리티도 나름대로 어떤 그 순환매로 약간 올라와 줄 수는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그 보실 필요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드림 시큐리티가 이제 그 저점이 2,360원, 그다음에 고점이 3,300원이죠. 2,300원에서 3,300원. 그 만약에 단기 고점이면은 절반 조정이죠. 그러니까 현재 파동은 무조건 절반이다. 이렇게 여기서 현재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행보를 해주다가 지금 어제 그 급등을 해주려다가 장이 안 좋아서 밀려줬다가 오늘도 밀려줬지만은 어제하고 오늘을 이틀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캔들로 바꾸면은 약간 십자 도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틀을 하나로 캔들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이 십자 도정이 되는 거죠. 이틀을 하나로 바꾸면. 그래서 현재 추세는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일일 캔들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음봉의 형태가 나와주지만은 특별한 어떤 부분들은 아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만 행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반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 고점까지는 한 번 정도는 올라줬다가 조정을 보인 다음에 세 번째 돌파 시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N자형으로 바로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현재 세 번째가 진짜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주어지는 시점 다시 말해서 3,300원 정도가 되면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재매수 관점에서 약간 보신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큰 도움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 문자로 들어온 부국철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780원에 비중 1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덧붙여 주셨습니다. 부국철강 오늘도 2.58% 빠지면서 3,590원까지 내린 상황인데요. 대응 전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 현재 그 철강주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 하나가 뭐냐면은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현재 이제 탄소세 관련된 부분들, 이게 탄소세에서 이제 수소 환원 기술로 이제 적용이 돼서 이게 탄소 포집 기술이죠.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은 현재 이슈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그 철강주가 올라주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이제 삼각수렴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중 눌림목을 보이고 한번 약간 슈팅이 좀 나와주고 있다, 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 이슈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약 4,380원. 정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타기를 하셨다가 4,380원 정도가 되면은 마디매매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380원까지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나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